2024년 3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지름 12cm예요. 지름 12cm의 구형 외구가 있고 해당 외구의 중심에 균등 정강원이 있습니다. 구형 외구의 광속 발산도가 1000 레드럭스예요. 광속 발산도가 투과율이 나와 있죠. 투과율이 80%라고 할 때 균등 정강원의 광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림은 완전 확성성 구형 광원이고 주어지지 않은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보시게 되면 지름이 12cm라고 하는 거와 광속 발산도가 1000 레드럭스, 투과율이 80%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정강원이 있습니다. 정강원. 정강원이 있고 이 정강원이 가지고 있는 광도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외구예요. 정강원을 감싸는 외구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광속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조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거예요. 광속 발산도. 그럼 이 광속 발산도의 공식을 보게 되면 이 광속 발산도는 투과율에다가 조도 1을 곱하면 이게 광속 발산도 레드럭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조도죠. 정강원이 있고 정강원으로부터 이렇게 Rm 떨어진 지점에 이 조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조도에서의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R 자승의 광도 I 럭스만큼의 조도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다시 광속 발산도 R은 투과율 타우와 R 자승의 I로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우리 광도 I를 구해보게 되면 광도 I는 광속 발산도와 투과율 로와 거리 제곱의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광도 I는 광속 발산도는 1000 레드럭스가 될 것이고 투과율은 0.8이 됩니다. 0.8이. 그 다음에 거리는요. 보니까 지름이 12cm예요. 그럼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반지름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6cm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6cm를 어떻게 이제 그렇죠. 미터 개념으로 보니까 0.0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곱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광도가 얼마 나오냐? 4.5 칸델라의 값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광도에 관련된 이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광도에 관련된 공식을. 그 다음에 조도는 거리 역제곱의 법칙에 반비례한다. 역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도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2023년도 이후부터 이제 접재 관련된 KC 규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접지 시스템이란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개통의 접지, 그죠?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1번에 개통 접지가 있고요. 개통 접지. 그다음에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의 어떤 기계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접지가 있더라.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그렇죠. 감전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접지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이상 전압으로부터 우리가
이상전압을 대주로 방전시키기 위한 필의 시스템 접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다. 개통 접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건전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주로 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개통 접지이고, 건전상이 전이 상승이 억제되는 거죠.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의 어떤 기계기구를 보호하자, 또는 사람이나 어떤 가축에 대해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필의 시스템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상 전압을 대주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필의 시스템 접지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그렇죠, 단독 접지가 있어요. 단독 접지가 있고요. 다음에 전력, 전압, 저압, 고압, 특고압, 전압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공통 접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통신 영역이라든지 필요기 같이 우리가 접지를 시키는 공통 접지가 있고, 통합 접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 접지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통합 접지가 있다. 통합 접지가. 그래서 접지 시스템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로서 우리가 구분하고요.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에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다. 이거는 필기 공부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하 전력 및 역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하 전력 및 역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전압을 2배로 승합을 했습니다. 이때 선로 손실 및 선로 손실률은 승합 전에 비해 몇 %로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로 손실부터 볼까요?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손실은 전압의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P의 자승의 R만큼의 손실이 일어나죠. 그러면 전력 손실은 우리는 전압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공식에 의거해서 전압을 우리가 2배로 승합을 했을 때 2배로 승합을 하게 되면 2의 자승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돼요?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0.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값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25% 정도. 승합전에 비해서 얼마가 돼요? 25%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더라. 4분의 1배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다음에 선로 손실률이에요. 두 번째 K라고 하는 선로 손실률. 공급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의 비율인데, 여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V 자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P R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요? 4분의 1배가 돼. 그럼 여기도 얼마 됩니까? 승합전에 비해서 25%로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선로 손실이라든지 또는 선로 손실률 뿐만 아니라 뭐 전압 강화율이라든지 또는 전압 강화에 대한 어떤 전압과의 관계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는 선로 손실과 선로 손실률이 전압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명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등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타로 적을 수 있죠. 이타는 입력에 대한 출력의 100분의 값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등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력 값으로서 뭘 줬어요? 그렇죠. 이 전등 효율에서 우리는 정기적인 에너지를 줬어요. 이게 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에너지로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정기적인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전력, 소비 전력 정도가 될 거예요. 소비 전력. 자, P가 될 것이고 단위는 와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주면 이제 빛이 나오겠죠. 빛 에너지가. 그럼 빛 에너지는 광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광속 F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등에서 나오는 발산 광속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단위가 루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등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력 소비에 대한 전 발산 광속의 비율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전등 효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말로써 풀어보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 소비에 대한 전 발산 광속의 자 비율. 우리는 이걸 전등 효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광원의 연색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광원 등이 되겠죠.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태양빛에 가깝냐. 우리는 연색성이라고요. 그래서 태양빛에 가까운 걸 우리는 연색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명의 정의를 본다면 자 조명에 의한 자 물체의 색깔을 자 결정하는 광원의 자 성질을 우리는 이걸 광원의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광원의 연색성. 그래서 그 연색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기 응용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면 배우시게 될 건데 크세논 등이 제일로 좋고 그 다음에 백색 형광등, 그 다음에 수은등, 나트륨 등 순으로 연색성을 우리가 구별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얼마만큼의 태양광 빛에 가깝냐 그 가까운 정도의 비율을 우리는 연색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등 효율과 연색성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4번 문제가 되겠죠.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효 낙차가 81m, 출력이 1000kW예요. 그래서 유효 낙차가 81m이고 유효 출력이 자 1000kW예요. 특유 속도가 164rpm. 자, 수차가 있는데 그 수차의 회전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투기 속도라고 하는 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투기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낙차 1m에서 1kW를 발생하는 자, 우리 가상의 속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의 속도. 그래서 우리 여기서 투기 속도라고 하는 거 ns는 n의 실제 속도에 대한 ph의 1, 2, 5, 4 공식이 이렇죠.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우리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실제 회전 속도니까 수차의 회전 속도니까 이 회전 속도는 그렇죠? ns에 대한 p의 2분의 1에 대한 h의 4분의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투기 속도는 164rpm이 될 것이고 자 h라고 하는 것은 유효 낙차가 될 거예요. 유효 낙차는 81m가 됩니다. 81의 4분의 5승이 될 것이고 자, P는 출력이 돼요. 그럼 여기는 만이 되겠죠. 만의 2분의 1승이 되겠다. 자, 이걸 계산기를 우리가 눌러보니까 얼마나 나오냐? 398.52 RPM의 속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투기 속도죠. 그 투기 속도에 관련된 공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기 속도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력에서 전력공학의 발전 부분의 수력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풀어봤고 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교용 변압기 2개와 변류기 2개를 포함하는 삼성식 전력 양계를 결선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1, 2, 3은 상순 표시하시고 자, P1, P2, P3는 개교용 변압기에 자, 1S, 1L, 3S, 3L은 변류기에 접속하는 단자이고
선의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접속 시에는 우리가 접속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 미접속 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교차만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보니까 3상 3선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번 그려보면 돼요. 그려보면 여기 전원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전원 부분이죠. 자, 1, 2, 3. 우리가 이제 L1, L2, L3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건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하나, 둘, 3상의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면, 여기에 이렇게 PT가 두 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P1, 여기는 P2, 여기는 P3가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전원이 있어요. 전원이 있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자, 여기는 2번.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아니면 같이 연결시켜서 2번에다가 연결시켜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되셨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여기 P1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P1부터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P1입니다. 맞죠? 이 부분이 P1이고 P2예요. P2는 이 부분을 같이 접속을 시켜서 P2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3죠. P3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됐네. 이제 PT는 개경 변압기는 연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T를 보시게 되면 CT는 두 대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여기는 1S, 여기는 3S, 여기는 1L, 3L이 공통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그려볼까요? 1S, 얘가 1S가 될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1S, 그 다음에 3S, 3S도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L, 그 다음에 3L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3L하고 1L이죠. 3L과 1L 이 부분과 여기 P2, P2. 자, 여기 P2 부분, 이 P2와 이렇게 3L과 1L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교용 자, 변압기 또는 개교용 변류기에 대한 결선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이 그림을. 그래서 PT, CT 2차 측에는 우리는 접지를 하겠죠. 과거 규정에는 뭐 우리가 여기에 뭐 특고합일 때, 고합일 때 뭐 1종 접지한다, 3종 접지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자, PT 2차 측 또는 CT 2차 측에는 접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자, 접속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자, 네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 3상 유도 전동기에는 농용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권산형 유도 전동기가 있잖아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이거 어떻게 외우셨어요? 필기 공부하셨을 때. 그죠?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반, 콘, 분쇄
라고 하는 걸 자,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 반, 콘, 분, 세 이렇게 써놓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반발형은. 그 다음에 콘덴서 자, 기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상 기동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래서 우리가 반콘 분쇄라고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농형에 대한 또는 권선형에 대한 또 기동 방법, 기동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조건에 맞도록 미완성 시퀀스 회로와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스위치 및 접점을 그릴 때는 해당하는 문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자, 선의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와 법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선행 동작 우선 회로예요. 선행 동작 우선 회로이고 즉 누른 버튼 스위치 중 가장 먼저 누르는 쪽에 램프만 점등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지만 EBS에 장학 퀴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 우선 회로. 내가 B 부저를 먼저 누르면 다른 곳에서는 부저를 누를 수가 없어. 이런 건 선행 동작 우선 회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자, 누른 버튼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가 4개, A 접점 3개, B 접점 1개, 자, 릴레이 9개, A 접점 3개, B 접점이 6개를 사용한대요. 이 조건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다음 누른 버튼 스위치를 누른 후 릴레이 동작은 자기 유지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 작동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PBS1을 먼저 누르고 자, 릴레이 X1이 동작되며 램프 자, RL만 점등되고 PBS2와 PBS3를 나중에 눌러도 자, GL과 자, WL은 점등되지 않는다. 우리가 RL은 레드 램프고요. GL은 그린색이에요. 그죠? 다음에 화이트 램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BS2를 먼저 누르면 X2가 동작되며 GL은 점등되고 PBS와 PBS3를 나중에 눌러도 자, 램프 RL과 WL은 점등되지 않는다. PBS 자기 유지가 됐으니까요. PBS3를 먼저 누르고 자, 릴레이 X3가 동작되며 램프 WL만 점등되고 PBS1과 PBS2를 나중에 눌러도 램프 RL과 GL은 점등되지 않는다. PBS4를 누르면 모든 동작이 정지된다 해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하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미현상 회로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회로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니 자, 여기에 PB 이렇게 볼게요. PBS1입니다. S1을 줬어요. 이렇게 준 거죠. 자기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X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PBS1을 누르면 X1이 여자가 돼서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RL은 계속 점등이 돼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우리가 조건에서 봤다시피 PBS2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X2가 여자가 돼요.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X2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자기 유지가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PBS3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X3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자, X3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조건에서 나왔던 건데 자, 이제 선행 우선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X1이 레드 램프가 X1이 유지가 되게 되면 X2, X3는 이 점등이 되지 않아야 돼요. GL과 WL은 점등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X1이 자기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GL과 WL이 자 어떻게 돼요? 점등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터록이라고 할 건데 여기에 x2, x3를 이렇게 해서 자 B 접점으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x1이 자기 유지되는 동안에 x1과 x2는 이 선로가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GL과 WN은 점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여기서도 자 이렇게 봐볼게요. x1이 자기 유지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자 이 부분이 동작이 되면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x1이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x1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x1이 자기 유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GL과 자 여기 WL은 자 어떻게 돼요? 오픈이 돼서 점등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x2가 점등이 될 때에는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요 부분과 자 요 부분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B접점으로 자 x3가 되면 되고 자 여기는요 B접점으로 x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로들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에서 푸시 버튼 4를 누르면 모든 동작이 다 정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 이제 메인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푸시 버튼을 PBS4를 누르면 모든 회로의 동작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를 한번 그려봤고 선행 동작 우선 회로를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타임 차트에 자 RL, GL, WL의 동작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푸시 버튼에 누른 버튼 스위치에 PBS의 신호는 PBS를 누르는 동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PB1을 딱 누르면 자 레드램프만 점등이 쫙 되겠죠. 언제까지? PBS4가 눌러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점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 차트를 그려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자 푸시 버튼 2죠. 푸시 버튼 2를 먼저 누르면 여기도 푸시 버튼 4를 누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동작이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동작은 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선행 동작 우선 회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WL도 어떻게 푸시 버튼 3를 먼저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임 차트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퀀스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록 우리 이걸 인터록이라고 하잖아요. 선행 동작 우선 회로를. 그래서 자 자기 유지와 우리가 인터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병렬 운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에 병렬 운전을 하죠. 병렬 운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하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여기다가 변압기를 두 대를 병렬 운전한다 해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이제 수용구한테 쓸 수 있냐? 아니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맞죠. 극성이 일치해야 돼요.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우리는 변압기는 감극성과 가극성이라고 하는 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성이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공급되는 전압과 이 부분에서 공급되는 전압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 그죠? 전격 전압 또는 권수비가 일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도 있어요.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써보자면, 세 번째, 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자, 일치해야 된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저항과, 자, 리액턴스에, 이렇게 볼게요.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되고, 우리 지금 이거 보는 것은 여러분들 뭐 맞추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규정에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겠냐? 자, 그런 현상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갭형 피레기와 갭 리스형 피레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 표시에 1과 6의 각 부분의 명칭을 담란히 쓰시오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건 갭형이고 여기는 갭 리스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갭 리스형은 갭이 없는 피레기예요. 그래서 이 6번은 뭘로만 이루어져 있냐? 그렇죠. 특성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은 특성 요소가 된다. 그죠? 그래서 갭 리스형은 우리가 보게 되면 산화 아연형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갭형 피레기는 이 특성 요소로 그렇죠. 탄화 규소를 많이 쓰잖아요. SiC. 그럼 이 모양과 일치한 게 1번이 되잖아요. 1번은 이거는 특성 요소가 된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생긴 게 뭐가 되냐? 이게 주갭이 돼요. 이제 주갭. 자, 이게 주갭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 3번은요. 3번은 측로갭이 되겠죠. 그래서 측로갭이 된다. 자, 이 4번 코일이죠. 자, 이 코일은 소호 코일이 됩니다. 소호 코일. 자, 이 5번. 자, 이제 이 5번은요. 이게 불로 저항이 됩니다. 불로 저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레기의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피레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을 시켜주는 역할로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피레기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또는 피레기의 구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라든지 뭐 피레기의 전격 전압, 피레기의 제한 전압, 뭐 피레기의 구비 조건, 뭐 설치 장소,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3상 평형회로에 두 개의 전력계 W1, W2를 접속하였더니 각 전력계의 지지값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전력계 지지값이 W1은 2.2kW, W2는 5.8kW의 전력값이 나왔습니다. 역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린 이걸 이 전력계법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계법에서는 어떻게 P상에 대한 우리가 U효의 백분율 값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U효는 W1 플러스 W2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상 전력은 어떤 전압계 지지값이나 전류계 지지값이 아닌 전력량계 어떤 지지값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배의 자, 루트에 W1에 대한 자승 플러스 W2에 대한 자승의 마이너스 W1, W2의 자, 백분율 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보니까 여기는 2.2kW예요. 2.2 플러스 5.8이 될 것이고 2배의 자, 루트에 2.2의 자승 플러스 5.8에 대한 자승에 마이너스 2.2 곱하기 5.8이 되겠죠. 곱하기 100분율값.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여긴 얼마가 나오냐? 그렇죠. 78.87%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계법에 의한 자, 유효 전력과 그 다음에 무효 전력과
피상전력, 그 다음에 역률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역률을 85%로, 역률이 78.87%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역률을 지금 얼마로 개선시키고 싶어요? 85%로 개선시키고 싶어요. 그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 용량, 그렇죠. 이것도 QC는 자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다. 그러면 이때 유효 전력은 얼마예요? 2.2 플러스 5.8kW가 될 것이고, 자, 개선전 역률은 0.7887이 될 것이고, 1-0.7887의 제곱에 제곱끝 마이너스의 개선은 85%로 개선시키고 싶어서 0.85에 대한 1-0.85의 자승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콘덴서 용량이 얼마나 나왔어요? 1.28 킬로볼트 암페어가 있으면 역률을 85%로 개선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력계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이 전력계법에 관련된 유효, 무효, 피상, 역률, 자, 그 다음에 그 콘덴서 용량에 관련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희는 또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12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표면상 16m 높이의 수조가 있어요. 16m의 수조가 있습니다. 이 수조의 1시간당이에요. 1시간당 4,500 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하기 위한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효율은 60%, 여유계수는 1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펌프용 전동기. 자,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식이죠. 출력 P는 효율 2타에 대한 9.8 QHK로 구할 수 있고요. 또는 6.12 2타에 대한 QHK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9.8과 6.12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 양수량이죠. 이건 초당 양수량이고 여기는 그렇죠. 분당 양수량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이때 동력 P 구하라고 했으니 P는 6.12 2타에 대한 QHK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대입을 해보면 6.12 곱하기 효율은요 60%죠. 0.6이 될 것이고, 자, 양수량이에요. 자, 양수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K라 양수량, 자, 양수량은 4,500 세제곱미터예요. 시간당. 근데 우리는 분당이니까 4,500에 대한 분은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자, 여기 높이는 수의 높이는 16m가 될 것이고 여유계수는 1.2가 돼요. 자, 이걸 풀어보면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얼마 나와요? 392.16kW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 펌프용 전동기에 대한 출력식을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다는 거. 자, 이것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권상형 전동기. 권상형 전동기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는 권산형 전동기에 대한 권상,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출력을 구하는 식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13번 문제.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감리 부분이 나왔죠. 자,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자,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이에요.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시운전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쓰시오라고 했어요. 보기를 보니까 모두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준공공사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운전 일정이 될 거예요. 시운전 일정. 그렇죠? 시운전 일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운전에 대한 항목 및 어떤 걸 시운전할 것이냐, 그 시운전에 대한 항목 및 종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운전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운전에 대한 어떤 시험 장비 확보에 대한 시험 장비 확보 및 보정을 해야 될 것이고, 기계기구의 사용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기구의 사용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운전요원이나 안전요원의 선임 계획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 되겠죠. 기억, 니은, 미음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시운전에 대한 준공검사 전에, 자, 우리가 준공검사 전이죠. 그래서 자, 준공검사 전에 자, 제출할 때 서류를 보게 되면 시운전 일정이 돼야 될 것이고, 일정. 그다음에 시운전에 대한 항목 및 자, 종류가 필요할 거예요. 항목 및 종류. 자, 그다음에 시운전 절차가 필요하겠죠. 시운전 자, 절차가. 자, 절차 뭘 할 것인지 이제 시험 장비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자, 거기에 대한 기계기구 사용 일정 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운전요원이라든지 운전요원, 그다음에 검사요원. 여기서는 안전요원에 대한 선임 계획이라기 때문에 안 돼요. 검사요원, 운전요원이나 자, 검사요원에 대한 선임 계획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기억, 니은, 이음이 필요하다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13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감리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나온 것마다 저는 이제 암기를 많이 하십사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해보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4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수용과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저희 이제 전압 강화를 보시게 되면 이거 바뀐 규정이 되겠죠. 2023년부터 새로운 바뀐 규정인데, 저압으로부터 수정하는 경우는 조명일 때는 3%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기타는 5%가 됩니다. 근데 고압 이상이 될 때 조명은 6%가 돼요. 그 다음에 기타는 8% 이해가 되게끔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압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조명은 3%, 그 다음에 6%, 고압 이상일 때는 자, 조명이 아닌 그 기타 사항에서는 5%, 고압에서는 8%. 그래서 저는 3568 이렇게 외웠어요. 맨날 3568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문제.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삼상 삼선식의 배전솔로의 저항이 자 12옴입니다. 배전솔로의 저항이 12옴이고 삼상 삼선식에서 리액턴스가 23옴일 때 전압 강화율이 자 10%라고 했어요. 자, 배전솔로의 말단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삼상 평형 부하를 구하시오. 수전단 전압은 6600이고 역률은 0.8이다. 주어진 기지값을 가지고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뭘 이용해야 되냐? 여기에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이 전압 강화율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압 강화율은 자, VR분의 P에 VR 자승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을 겁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자, 그대로 풀어보면 돼요. 그럼 이때 이 전력, 자, 두 번째 전력으로서 식을 유도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압 강하율에 대한 전압의 자승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면 돼요. 단위법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0.1 곱하기 자 6600의 제곱이 되겠죠. 전압 자체가 지금 6600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항은 12옴이에요. 리액턴스는 24가 됩니다. 역률은 0.8이에요. 무효율은 0.6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 145.2kW라고 하는 자, 부하, 평형 부하의 어떤 전력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전압 강하율에 관련된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뭐야? 전압 강하, 그 다음에 전압 강하, 전압 강하,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그림은 어느 생산 공장에 대한 자, 수전 설비의 개통도이다. 자, 이 개통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변압기 용량 및 변류비 산출 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중앙 변전소가 있네요. 중앙 변전소가 있고 1차는 20kV, 2차는 6kV의 자, 변압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는데 변압기가 지금 2단 강압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뱅크의 용량도 자, 주어졌어요. F1, F2, F3, F4에 대한 설비 용량과 수용률이 주어져 있고 변류기는 자, 전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변압기의 용량도 주어진 값을 가지고 구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뱅크 A, B, C, D는 동일한 부하 설비이다. 중앙 변전소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을 변압기 표준 용량표를 참고해서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각 뱅크 간의 부등률이 1, 뱅크 간의 부등률이 1이고 각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은 1.2라고 줬어요. 전부하 합성 역률은 0.9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전전소의 용량을 구해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 봐야 될 건데 자, 여기 A뱅크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부등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부등률은 1.2라고 주어졌습니다. 부등률은 1.2라고. 그다음에 역률은 0.9라고 문제가 주어졌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여기 변압기 용량을 구해 볼게요. 이 변압기 용량. 그러면 우리는 부등률이 존재하니까 이때 TR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에요. 수용률에 대한 전체 합을 자, 부등률 곱하기 역률로 곱해서 나눠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해 보시자고요. 쭉 보게 되면 F1부터 125 곱하기 자 0.8이에요. 플러스 여기도 125 곱하기 0.8이고 자 F3는요 500 곱하기 0.7입니다. F4는요 600 곱하기 0.85가 돼요. 부등률은 1.2이고 역률은 0.9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981.48 kV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변압기는 여기 표준 용량의 이거에서 얼마짜리가 돼요? 표에 의해 얼마짜리? 1000kV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 변압기 용량은 이게 얼마짜리냐? 1000kV 암페어짜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메인 변압기가 되겠죠. 이 메인 변압기는 자, 변압기 간의 부등률은 1이다라고 했습니다. 1.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981.48 곱하기 똑같은 게 4예요. 부등률은 2라고 했기 때문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기를 눌러보면 3925. 그렇죠. 92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대요. 그럼 이것도 표에 의거해서 3925.92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은 5000이 돼요. 그러면 메인 변압기 용량은 고로 얼마 됩니까? 500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기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T1과 CT2의 변류비를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1차 수전 전압은 2만, 2차는 6천, 2차는 6천에 400이에요. 여율은 1.25. 그 다음에 CT2는 1.35의 여유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1.25와 1.35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CT1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CT1. 자, 그럼 이 CT1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는 자, 루트 3 V분의 P가 될 것이고 곱하기 1.25 여유배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2차 측이 될 거니까 그렇죠. 6이 될 것이고 킬로볼트는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 변압기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 P는 방금 5000kVA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5000이 돼요. 1.25배를 곱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얼마 나오냐? 이게 601.4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변류비 표를 가지고 601.45에 근접한 게 6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짜리가 돼요? CTB는 600대 5짜리를 선정한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음에 CT2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CT2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400V죠. 그럼 여기도 루트 3의 V의 P에 곱하기 1.35배 여유를 준다 했기 때문에 루트 3이 될 것이고 변압기 2차층은 400V니까 400이 돼요. 용량은요. 자, 1000 곱하기 10의 3승. 그죠? 여기는 10의 3승. 1000에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거기에 1.35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1948.56 자, 암페어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자, 근접한 게 2000이니까 2000대 5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일단 CT1은 600대 5. 자, CT2는 2000대 5.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T1은 600대 5짜리를 선정하고 CT2는 2000대 5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선 결선도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면 지금 델타 Y의 변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은 100MVA이고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12%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거기에 변압기는 지금 1메가죠. 1000kVA니까. 그러면 1번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LA의 명칭과 그 기능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LA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LA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필회기라고 해요. 필회기. 그래서 LA의 명칭은 우리가 필회기라고 하고, 자, 필회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상 전압 내습시 자, 대지로 자, 방전시키고 속류를 정상적인 전류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로서 쓰는 게 이게 필회기다. 필회기. 자, 그 다음에 V12 여기가 되겠죠. 자, 이 V12에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V10의 단락 용량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메인에서 여기까지에 자 보니까 뭐가 존재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존재하잖아요.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2번 문제를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자 기준 용량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12%예요. 그죠? 12%에 대한 100에 기준 용량은 100메가가 될 거니까 자 이걸 풀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833.33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도면 C 부분의 개통도에 그려져야 할 설비를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퓨즈가 있고요. 여기는 CT가 있어요. 그럼 이 C 부분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이건 뭐가 존재할까요? 그려보시면 되겠죠. 퓨즈가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에 자 이렇게 PT가 있을 것이고, 그죠? PT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압계를 이렇게 두시면 될 것이고, 자 CT가 존재합니다. 그럼 CT가 존재하면 자 여기에 트리코일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OCR, OCR, OCR. 자 전류계가 있고요. OCGR이 있어요. 이게 트리코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PT 계교형 변압기가 있고 전압계가 있고 전류계가 있고 자 과전류 계전기가 있고 트리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락 과전류 계전기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봤고요. ACB에서의 단락전류 칼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ACB. 자 여기 ACB에서의 단락전류 칼을 구하시오. 여기서 사고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자 여기서의 단락전류 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자 4번 IS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100에 대한 전격 전류를 구합니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래야지만 카가 되겠죠. 그러면 보게 되면 여긴 3상이잖아요. 보시게 되면 3상.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자 루트 3 V의 P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문제인데 여기는 메인에서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메인은 100메가 기준 12%이고 여기는 1메가죠. 1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얼마를 갖고 있냐면 4%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100메가로 이제 환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용량을 맞춰봐야 되니까.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G가 돼서 퍼센트 임피던스와 용량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준 용량을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준 용량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기준 용량을 자 100메가로 봐볼게요. 100메가. 그럼 전원에서는 100메가니까 12%야. 그럼 여기는 1메가니까 100배 커졌어. 400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100메가 기준에서는 100메가 기준에서는 얼마 돼요? 40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12%에다가 400이 되면 되니까 41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12에 대한 100에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요 380V가 될 거예요. 그러면 380에 대한 자 100메가죠. 곱하기 10에 6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풀어보니까 얼마가 되냐 36.88 kA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4번에 ACB에 지금 들어오는 자 우리 단락전류도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게 되면 최대 부하가 자 800kVA일 때 지상용률 80%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구하시오. 우리 변압 변동률은 어떻게 구해요? P의 코사인 세타, 지역률이니까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P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보니까 자 보시게 되면 퍼센트 저항은 10이에요. 1.2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0.8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1.2가 돼야 됩니다. 주어진 건 1.2니까. 자, 여기는 4 마이너스의 1.2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곱하기 0.6이 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800kVA예요. 근데 변압기는 얼마냐면 용량이 지금 1000입니다. 1000. 10분의 8부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0에 대한 800을 곱해 주시면 돼요. 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해봐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얼마 나와? 2.6%의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3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사용 전압이 220V인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이 40kW인 형광등 30개와 소비 전력이 100W인 램프 50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16A 분기로 하고요. 자, 모든 역률은 0.7로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분기 회로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전압의 분기 회로수의 전류의 전체 볼트 암페어를 구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전압은 220입니다. 분기는 16A 분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전체 상정 부하를 구해야 돼. 형광등은 지금 40W인 형광등 30개입니다. 그럼 40W인 형광등, 자, 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0W인 형광등 30개, 40W인 형광등 30개 플러스 자, 100W인 LED 램프 50개예요. 50개.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자 이제 뭘로? 역률 0.7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보니까 이게 8857.14 볼트 암페어가 됐어요. 이게 8857.14가 되겠죠. 이걸 나눠줘 봤어. 했더니 2.52가 나오더라. 뭐 고로 16A 분기 몇 회로요? 우리는 회로수는 조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되니까 절상을 시켜야 되니까 3회로를 선정을 하겠다. 16A 분기 3회로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번 문제까지 3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